자, 시작했나요? 시작했나요? 네, 안녕하세요.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저희 팀의 배신자죠? 빠삐용 특집의 시간입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인지 곧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소개하기 전에 감사한 스폰서분들께서 저희에게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잠깐 좀 소개를 하고 떠날 건데, 우리 예슬이가 이거를 얼마 전에 PPL이 들어왔다고 저한테 줬어요. 얘가 누구냐면 브링그린 팁트리시카 수딩 토너라고. 이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쭉쭉쭉쭉 얘를 나 뷰티 유튜버 좀 뷰티 이렇게 좀 붙여놓고 나면 이게 저처럼 약간 홍조 있거나 또 그리고 여름이 되면 저 열감이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얼굴이 맨날 빨갛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붙이면 일단 제 느낌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시원해요. 그 다음에 얘한테서 나는 향이, 원래 이런 류의 화장품들 쓰면 민트 향 같은 거 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숲 향 같은 게 나가지고 이거 쓸 때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민트 향 나는 애들 써보면 걔가 예상외로 시원한데 걔가 또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붙인 데가 막 빨개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수딩 토너, 얘가 올리브영 1등 판매 제품이라고 하고요. 일반 티트리 제품 대비해서 진정 효과가 5배 강한, 무더운 여름에 열받고 자극받고 열오른 피부에 강력한 쿨링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사실은 토너인데 얘만 가지고 또 왠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 브링그린 징크테카 트러블 세럼도 있고 여기 수딩 크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같이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스폰서님께서 저희한테 협찬해 주시면서 이벤트를 또 마련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휴가철에 꼭 필요한 진정템만 요 세 종류를 모아가지고 짜자잔 요렇게 진정 케어템만 모아둔 요 샘플 3개, 요 브링그린 샘플 증정 이벤트가 있어요. 요게 이제 고정 댓글에 좀 이따 올라갈 거니까 그거 보시고 꼭 참여하셔서 꼭 요거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배신자들 한번 모셔보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봐요. 자, 배신자들 들어오세요. 그러시죠. 요거는 치우고. 선물 주세요. 얘들 주고 싶지 않은데. 니는 대기업이라 이런 거 맨날 들어오잖아. 근데 여기가 더 대기업이잖아요. 자, 일단 오늘 빠삐용 특집, 저희 품을 떠난 사람들 그동안 많이 만나봤는데 가장 제 가슴에 비수를 꽂고 떠난 친구들이죠. 독립한 다음에 참 망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독립하고 너무 큰 성공을 해서 한편으로 너무 자랑스러운 애들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서 선배 팀에서 네네. 나고 자란 나고 PD로서 나고 자란. PD로서 나고 자란. 지금은 안테나 플러스에서 채널 네네. 뜬뜬과 채널 쑥쑥을 제작하고 있는 조은진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정 언니 밑에서 잘 자란 뜬뜬 채널에서 하고 있는 김송아 작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두 분은 사실 소개할 필요 없는 너무 유명한 채널 현재 뜬뜬을 운영 중인 메인 PD와 메인 작가님이시고요. 저랑 같이 또 되게 오랫동안 일한 친구들이어서 오늘은 오랜만에 회포도 풀 겸, 그리고 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떠나갔는지 허심탄회하게 나는 열린 리더이기 때문에 은진아 네네. 오늘 한번 또 그런 부분 또 체크해서 들어볼 거고요. 요즘 뜬뜬 소식이나 좀 일단 먼저 좀 얘기해 주세요. 뜬뜬은 요즘 어떻게 굴러가나요? 뜬뜬은 핑계고를 위주로 네. 계속 열심히 네. 옛날처럼 너무 여전히 떨리는데. 너무 네네. 잘 되는 거야?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 구독자분들이 꾸준한 사람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거의 매주 정기적으로 대단하네. 대단하네 조은진. 내가 알던 조은진이 아니네. 아니요. 다 피해가네 그냥 슉슉 이렇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제 선배님이랑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게 없다. 재석이 형과 구독자님이 네네. 너무 잘해주셔서. 그리고 저희 팀원들과 또 요즘 새로 만든 채널도 있잖아요. 지금 채널 쑥쑥이라고 양세찬 씨와 함께 새로운 채널을 시작을 했거든요. 채널 쑥쑥도 혹시 쑥쑥 큽니까? 지금 좀 쑥쑥 잘하고 있긴 해요. 짜증나. 저희가- 다 잘 되네. 근데 600만 채널에서 지금 아니 지금 대기업에서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더 대기업이시죠? 어머? 저희가요? 예능 제작사 대기업.
글쎄요. 쑥쑥이라는 걸 또 런칭해서 또 즐겁게 만들고 있군요. 네, 그래서 양세찬 씨랑 여러 회의를 하고 이런저런 컨텐츠 다양하게 시도해 보고 있어가지고 네네. 혹시 뭐 좀 새로운 컨텐츠를 보고 싶다 음. 하시는 분들은 쑥쑥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뜬뜬에 이어서 쑥쑥까지 이제 런칭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 너무 바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네네. 일이 2배 되잖아. 그건 괜찮아? 송하 작가 괜찮아요, 그건? 재밌어요. 그래요? 네, 재밌어요. 저희랑 같이 일할 때는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이직을 할 수 있었던 기회 자체도 선배님 팀에서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직을 할 수 있었지. 선배님 말고 다른 팀에서 일하고 있었으면 또 네, 지금 요- 같은 기회는 예고를 하나 해드릴까 봐요. 그 이직이라는 순간 되게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있다가 마무리하는 그 즈음에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진의 마인드맵. 네가 어느 순간에 배신을 꿈꾸는지부터 네네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 제가 다 한번 짚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직이 되는지 제가 다 듣고 그다음에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다 이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이직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하고요. 오늘은 그래도 오랜만에 후배님들 만났으니까 우리 후배님들 뭐 네네. 지금 뜬뜬 운영하고 있지만 또 한 명의 PD와 작가로서 지금까지 커리어들을 쭉 쌓아 오셨는데 그 이야기 좀 또 슬슬 나눠 볼까 봐요. 자, 조은진 PD님은 몇 년도 입사하세요? 저는 2016 하반기 입사인데 이제 실전에 투입된 거는 2017년 신서유기 시즌 4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서유기 시즌 4? 네. 그럼 베트남 갈 때 신서유기를 들어와서 그때부터 쭉 신서유기 4, 5, 뭐 6, 쭉 얘기해 주세요. 4, 5, 6, 7. 아, 신서유기의 따님이시네요. 그리고 쭉 저희 팀에 있었던 거죠. 네, 숲속의 작은 집 의외죠. 어. 그 팀도 한번 너 했었고 그것도 했었구나. 삼시세끼 어정편 5 하고 아, 삼시도 뜻밖의 하고 뜻밖의 여정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여정. 하셨고. 네, TV는 그렇게 하고 제가 그러고 채널 바로 15야에 조금 네, 오래 사실 있었어요. 조은진 네네. PD가 15야의 개국 공신입니다. 네. 그 아간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15야에서도 자기 프로를 2개인가 3개 하셨죠. 규현 씨랑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어깨춤 하셨고. 하고 송민호 씨랑 송민호의 파일럿 네. 하고 출장 15야 2를 효정 선배랑 같이 네. 했습니다. 사실은 네네네. 되게 많이 15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일을 하셨어요. 은진 PD가. 그러다가 이제 네. 그렇게 됐고요. 자, 송하 작가님은 그러면 뭐 할 때 여기 저희 팀으로 처음 들어오셨나요? 저는 신서유기 5, 6. 아, 항콩일 특집 네, 할 때. 항공일 특집할 때. 뭐 어디 있다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런닝맨에 그 전에 있다가 런닝맨 하다가 이쪽으로 왔죠. 아, 런닝맨 하다가? 네. 그럼 면접은 누가 봤습니까? 최재형 선배님. 아, 재영이가? 네, 뭐 면접에서 뭐 묻나요? 도대체 재영이가. 되게 그냥 일적인 그냥 원래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 오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은지 약간 이런 거를 묻다가 네. 근데 딱 한마디 했어요. 어디 가지 말고 있으라고 내 전화 올 때까지. 그거 좀 약간 좀 멋있다. 그래서 어디 가지 말고 있어요. 네. 내 전화 올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조은진 PD. 어디 가지 말고 있어요?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 면접을 거쳐서 들어왔던 거고. 네. 그때 그럼 처음 만났겠네요. 신서유기 항공일 할 때. 네, 맞아요. 같은 어, 팀. 귀신 올림피아드를 시작으로. 귀신 올림피아드요? 귀신 올림피아드가 한국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귀신 올림피아드를 끝내고 저희가 이제 홍콩에 갔죠. 거기 뭐 켈리 호텔인가? 캐리 호텔. 캐리 호텔 그때 되게 좋았는데 신상 호텔이라 맞아요. 그렇죠. 엄청 좋은 호텔. 예, 나는 그런 것만 기억나. 그러니까 진짜 나쁜 선배인 거지. 나는 이 호텔 되게 좋다. 그냥 이런 것만 기억나는데 되게 경멸한 표정으로. 아니요. 뭐 그때 뭐 에피소드나 뭐 힘들었던 일은 없습니까? 두 분은? 그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상황 봐서 걱정하자. 상황 봐서랑 갑자기 연락 와서 바뀌었다.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가 지금 설명을 애들한테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얘들아. 상황 봐서 어떤 상황인지 네가 잘 설명을 했으면 밑에 있는 친구들이 헷갈리죠.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네가 그냥 바뀌었어 그냥. 왜요? 그러면
아니 뭐 위에서 바꾸라. 약간 네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보통 저도 잘 모르니까. 아 너도 잘 몰랐구나. 제가 상황 봐서 뭘 많이 바꾸던가요 그때 또? 그때 그거는 이제 더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바뀐 거긴 한데 저희가 전날 올림픽을 하고 다음날 이제 공항으로 갈 때 네. 다 같이 이제 출연자들이 콤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쵸. 네. 그날 게임을 하고 뭐 촬영을 하면서 근데 저도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다 따로 맞아요. 그때 무슨 택시를- 순위에 따라서 뭐 누구는 지하철, 누구는 네, 버스, 맞아요. 뭐 누구는 택시 이렇게 되면서 맞아요. 배차를 전날 정리해놨던 걸 싹 다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는데 다음날 안 그래도 이제 배차 시간이 새벽이었기 때문에 기장님들이 이제 주무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기자님들한테 한 명 한 명 전화를 해서 상황이 바뀌었고 장소 뭐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고 그거를 올림피아드 촬영이 끝나고 철수하면서 백업을 하면서 기자님들한테 전화를 막 버스에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정리가 어쨌든 잘 되고 이제 버스에서 내리는데 네. 여서 선배님이 내리면서 은진이 여기 타고 있었니? 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미담이에요. 우정 작가님께서 은진 PD 여기서 계속 일했어 라고 해주셨다는 우정 작가님 미담이었어요. 아 우정이 미담이에요? 미담. 아 네네네. 제 미담이 아니고. 아. 제일 좋아하신다 지금 다. 그러니까 우정이는 이 막내 PD가 아유 고생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지금 막내 PD 고생 중이야. 근데 저는 아마 선배님 되게 피곤해서 주무셨을 거예요. 피곤해서. 근데 되게 아 자고 있었. 음.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자 송하 작가님 네. 뭐 홍콩에서 뭐 기억나는 그때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힘들었던 거.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네. 저희가 이제 게임 프로그램이니까 출발하기 직전까지 진짜 게임을 많이 짜가잖아요. 그것도 상황을 봐서 적절한 게임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근데 네네.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이건 진짜 제 핑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분의 게임 그죠. 어떻게 돌아갈지 맞아요,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가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그때 한창 틱톡 챌린지 같은 게 많이 또 유행을 아 저희가 이제 게임 아이디어 얻으려고 네네네. 틱톡 같은 걸 많이 네, 봤죠.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신서유기 멤버들은 진짜 잘하고 재밌겠다 했던 것들을 준비해 가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좀 아이들이 막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마솥에 숯을 네. 묻힌 거를 얼굴에 이렇게 진 사람한테 묻히는 게 있었어요. 아, 네, 그거 기억납니다. 그거 아프리카에서 맞아요, 어떤 그 맞아요. 지금 아이들이 네, 하는 놀이 네. 가위바위보에서 얼굴에 묻히고 이거 맞아요. 지면은. 진 사람 얼굴에 네. 묻히고 뭐 네. 이거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거 옛날에 많이 돌았는데. 그걸 보고 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겠다. 이거라면은 진짜 뭐 다 호동 오빠도 그렇고 진짜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를 너무 잘 살릴 수 있겠다 해서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뭐 가서 그냥 적절한 그냥 비슷한 뭐 그릇에다가 하려나 보다 네. 했는데 이거는 이제 꼭 가마솥을 가져가야 된다 우리가. 뚜껑. 솥뚜껑. 근데 가마솥 뚜껑. 이건 한국에서 꼭 가져가자. 그 무거운 걸.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갔죠. 왜냐면 그 느낌이 안 나. 그래서- 홍콩에는 그런 게 없을 수 있잖아. 맞아요. 그치 송아야.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아마 홍콩 도착해서 캐리 호텔에서도 안 하고 그 다음 회사도 계속 안 하고 언제 할까? 그래서 이거 버려도 되겠지?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네. 네.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자 하다가 어느 날 그걸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숙 언니가. 아 드디어 네, 연락이 네, 왔습니다. 네. 야 그거 소뚜껑 준비됐지? 드디어 그걸 하겠다 해가지고 그 소품팀에서 우리 송아는 네. 아 드디어 소뚜껑이구나 막. 그 너무 캐리어만 무거우니까. 계속 껴안고 있다가 아, 네. 이걸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라서 거기서 이제 막 수치 막 발랐죠. 열심히 수치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네. 갑자기 내려가 보니까 멤버들 어디 없는 거예요. 갔다고. 갔다고. 네, 끝났어요. 그냥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네. 단톡방 송아야 이거 뭐 때문에 이제 여기 못 할 것 같아 뭐 가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되지 않았었을까요? 그때 아마 저녁 게임 뭐 다른 했던 거 것 같죠, 그쵸? 어디로 가서 약간 갔다고. 게임을 했던. 근데 소뚜껑 그래서 세븐, 에잇 계속 들고 다녔어요. 그냥 세븐 때도 맞아, 들고 다녔어요. 맞아, 언제 맞아, 할지 맞아, 몰라서. 네, 결국 했으니까. 맞아요. 네. 송아 너가 여기 재직하는 기간에 한 거지? 아, 네. 제가 어, 네. 그때 속이 다 시원했겠구나. 맞아요.
그럼 된 거죠. 예, 언젠가 한 겁니다. 언젠가 했고요. 잘 풀렸고. 예, 소뚜껑 이슈가 있었고. 네. 그 다음 프로까지도 같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강식당도 네. 같이 하고 그러고 강식당 2, 3, 삼시세끼 삼시세끼 어촌 어촌편. 5까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부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두 분의 트랙이 갈리게 되죠. 맞습니다. 예, 그게 끝나고 송아는 계속 TV를 하고 네. 송아는 그 뒤로 어디까지 했죠? 그 뒤가 스프링 캠프, 슬기로운 산촌 생활, 산촌 생활하고 네, 네. 지구오락실, 지락실까지. 즐거운 추억이었겠네요. 너 지금 눈에 눈물이 지금 고인 것 같은데? 너 괜찮아?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은진이의 인생 트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막판에 이제 송아는 스프링 캠프하고 지락실까지 저희랑 같이 쭉 TV 루트를 밟아온 반면에 우리 은진이는 중간에 약간 다른 루트로 빠지게 돼요. 네네네. 아간세를 기점으로 첫 시작이 아간세였죠. 아간세는 TV를 하고 있을 때 너 한번 여기 촬영 재밌을 것 같지 않니? 이렇게 해서 그랬구나. 짧은 기간에 많은 경험. 은진이 너무 아끼니까. 맞아, 너무 나 은진이 많아. 너무 아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은진이 쭉쭉 성장할 수 있게. 그때 성장 많이 했어요. 이제 아간세 하고 TV 하는 동안 이제 그 현용 선배 뭐 마포 멋쟁이나 락기남 뭐 이런 게 먼저 하고 있었고 이제 선배님이 저한테 유튜브 혹시 관심 있냐 해가지고 채널 15야를 가게 됐죠. 그래서 갈 때는 사실 그냥 뭔가 다른 선배들이 하는 프로그램의 조연출이나 서브 정도 생각하고 갔었는데 선배님이 갑자기 너 거 기획해봐 라고 미담 나오네요. 네, 미담 나오네요. 근데 제가 뭐 연차가 뭐가 메인을 하거나 이럴 그게 아닌 것 아니? 같은데 넌 할 수 있어. 오 맞아요. 그때도 나는 너 연차 신경 안 쓴다. 나는 그냥 연차나 숫자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 하고 싶은 거 기획해봐라. 진짜 멋있다. 와, 내가 듣고도 내가 반했어. 어떻게 그땐 그런 얘기를 했지? 저도 놀랬어요. 야.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에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은진이 되게 소소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재밌는 시도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늘 힘들어요. 그러니까 후배에게 어쨌든 너가 해봐, 너 할 수 있어.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시키긴 시키지만 또 어쨌든 또 프로듀서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도 또 똑같이 하거든요.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하는 친구들의 스트레스도 받고 할 텐데 그때 제가 걱정했던 건 그런 거예요. 은진이가 가져오는 기획들이 다 너무 변화가 심한 거예요. 1회 때는 요거하고 2회 때는 저거하고 3회 때는 맞아요. 또 딴 거 했다가 4회 때는 뭐 맞아요,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사실 모르죠. 정답은. 왜냐면 유튜브는 또 TV랑은 다르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은진아 그래도 프로그램이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니? 그냥 이렇게 했다 또 딴 거 했다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름 되게 약간 갈등? 나는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했어. 사실 은진이 생각과 내 생각이 되게 좀 갈등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도 약간 그렇게 하면은 너네가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기획해놓고 그걸로 가는 게 안정적이지. 근데 사실 그 민호 파일럿도 그렇고 규현 씨랑 한 어깨춤도 그렇고 결국에는 회차마다 게스트도 바뀌고 포맷도 바뀌는 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선배님이 항상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날 갑자기 그래 그냥 그거 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약간 그냥 나를 포기하시는 건가? 아니. 그게 되게 좋은 건지 모르고 약간 불안해. 포기는 아니고 이건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메인이 되고 나면 이 친구도 의견이 있고 저도 의견이 있는데 얘기하고 돌아서 집에 가면 되게 찝찝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은진이 말이 분명히 맞을 수도 있는데 저게 맞으면 어떡하지? 이제 저도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날 가서 얘기는 해주는데 시원하게 허락하는 게 아니라 해 그럼.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어느 날 이직 제안이 들어옵니까? 자, 예민한 이야기. 이직이란 무엇인가? 자, 어느 날 전화가 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아, 그럼 고민하게 되잖아요. 물론 안테나 훌륭한 회사고 거기서 이제 새로 런칭하는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거 굉장히 또 젊은 친구가 도전하고 싶은 욕망도 있을 것이고 근데 할 텐데 지금 뜬뜨는 너무 큰 채널이 됐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던 때잖아요. 맨 땅이고 그에 반해서 제가 있던 어쨌든 15야 또는 뭐 에그 또는 우리 조직이라는 건 그래도 이쪽 업계에서 굉장히 큰 조직이고 회사고 또 나름 조은진 PD는 거기서 굉장히 인정받고 일 잘하는 후배였단 말이죠. 그럼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럼 얘 앞으로는 곧 입봉하고 뭐 승승장구하고 분명히 하는 게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과연 그때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직을 그렇게 크게 뭔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고 회사를 옮긴다 이거보다는 제가 어쨌든 한 팀에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나도 늘 그게 그래서 내가 너를 계속 다른 팀에 뺐다 넣어야지 이 생각을 늘 했는데 못 뺐어요. 다른 팀에 주기가 또 싫은 거예요. 얘가 여기 있다가 보면 지겨우니까 다른 부서를 한번 보낼까 생각하다가도 그냥 뭔가 다른 팀을 겪어보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지도 궁금했고 네. 뭔가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안에 있어 있었는데 왔는데. 너무 이제 다른 길이 생긴 거잖아요. 완전 색다른 경험. 그건 사실 근데 무섭잖아요. 안 무서웠어요? 유재석 선배님도 계시니까 너 재석형 때문에 그런 거지. 너 솔직히 얘기해. 아니요. 그러니까 너 재석형 좋아하잖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하지만 근데 이직하면 완전 새로운 경험하니까 그게 너의 가슴을 흔들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나는 아직 그래도 젊으니까. 그리고 되게 성공해 본 적도 없으니까 아직 뭔가 시작한 단계가 아니니까 한 번쯤 그냥 해보자였던 것 같아요. 길게 보고 한 선택은 아니고 그냥 그 당장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잘 되기만 하면야 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뜬뜬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던 맞아요. 때니까 그때는 그냥 모든 게 불안한 거죠. 갔다가 잘 안 되면 저 어떡하려고 그러나 쟤 아직 어린데 그런 와중에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송아를 데리고 나간대. 그러니까 순간 더 큰 짜증과 나가려면 지 혼자 나가지 송아는 왜 데리고 나가. 근데 얘도 또 비슷한 성격인 거야. 그냥 같이 나가서 한번 개척해 보려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도.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먹었구나.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 고민 끝에 나온 그 핑계고라는 진짜 여러분이 그 유튜브의 패러다임을 사실 바꿔버렸는데 그런 결과물을 어떻게 내게 됐나요? 근데 어쨌든 컨텐츠를 시작할 때는 네. 뭐 누구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재석이 형이라는 컨텐츠가 있었고 네. 근데 결국 그 고민이잖아요. 재석이 형을 중간에 놓고 런닝맨도 만들 수 있고 핑계고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극점과 이 극점이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하느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서 진짜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그냥 그 출연자가 잘하는 걸 극대화해서 잘하는 걸 하자. 재밌어 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를 해야 이제 보는 사람들도 즐겁다. 였는데 이제 재석 선배는 진짜 떠들어 제끼고 싶어는 명확하게 있으신 상태였고 좋아하는 거니까. 와 진짜 잘 배워갔네. 그래서 떠들어 제끼는 거가 제 일의 포인트였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낼 것인가를 정하면서 자연스럽게 핑계고 포맷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찍을 때는 어쨌든 지인들 불러서 편하게 떠들어 제끼자였으니까 그러면은 카메라 오디오 스텝도 부르지 말고 그냥 제작진이 찍어가지고 되게 그냥 그들만 있는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촬영 규모도 되게 작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첫 회 보면 포커스도 날아가 있고 카메라 흔들리고 이러거든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근데 노상관이에요, 노상관.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게 오히려 재석 선배랑 그런 날것이 붙으니까 그게 또 새롭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토크를 저희가 원래는 습관대로
쪼개도 보고 효과음이랑 음악도 막 썼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말로만 채워지는 프로그램이 약간 좀 정신도 없고 이게 쪼개면 그 뒤에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쭉 들으면 듣는데 그 다음 맞아요. 토크는 또 주제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한 클립에 내고 음악 효과도 다 빼자. 그냥 이렇게. 저 매력에만 집중하자. 그게 네네. 어떻게 나가고 뭐 데코레이션하고 PD 입장에서 어쩌고 중요하지 않다. 네. 이거 그냥 날 것으로 내도 볼 사람 다 본다. 네네. 싫을 사람은 내가 아무리 데코레이션을 하고 어쩌고 해도 어차피 안 본다. 그런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아, 그게 참 강단 있는 결정이죠. 사실 저 정도 되는 연차의 PD도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입장 바꿔놓고 만약에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도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전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송하 작가와 어쨌든 은진 PD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젊은이답게 강단 있게 패기 있는 결정을 잘 한 거고, 중요한 건 제가 더 이 친구들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좋은 시도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히트 원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잘 관리해서 잡음 없이 긴 시간 끌고 오는 건 그건 진짜 힘들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게 뭐가 힘든지 왜 어려운지는 주변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걸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은진이랑 송하가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사실은 돈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경험이자 힘든 일이거든. 네네. 하면서 되게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네. 제 후배들이지만 되게 고생했고 잘해왔다는 축하의 말 전하고 싶고.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민 끝에 이직을 선택했고, 근데 그 불안함 속에서 좋은 작품 만들고 탄탄하게 유지해가는 이제 자랑스러운 후배들이라서 너무 참 보기 좋네요. 경쟁자. 제가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경쟁자 경쟁자죠 뭐. 우리가 꺾어야 될 채널들이잖아. 아니, 쭉쭉쭉 다 써. 구독자가 네. 저희 한 3분의 1인데요. 맞아요. 우리는 몇 년을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많은 부분은 또 네가 같이 일하면서 만든 거 아닙니까? 100만부터 300만까지는 함께 했다. 절반은 500만까지.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후배분들 만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고요. 어느덧 시간이 또 이렇게 돼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뜬뜬만큼 쑥쑥 또 많이 봐주시고요. 네, 또 우리 안테나 플러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 채널. 야, 뭐 그래도 마지막으로 인사 은진이부터 말씀해 저는 우리 원래- 구독자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원래 오늘 올 때 근데 선배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약간 저희가 일할 때 좀 불안하거나 힘들면 어쨌든 선배님들이 워낙 저희한테 이제 칭찬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뭐 너네 잘한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 나는 양 선배님이 잘한다고 했으니까 잘하는 사람일 거야. 이거를 항상 저의 어떤 자존감의 어떤 아유, 다행입니다. 자존감과 동력 다행히 너한테는 내가 이어지는- 칭찬을 많이 했었나 보다. 네. 어. 그래서 항상 그 다행이에요. 칭찬을 늘 곱씹으면서 살고 있어가지고 아유,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구독이 여러분들을 채널 15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채널 15야의 어떤 한 축이었죠. 애정이 네. 굉장히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송하 작가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도 오늘 여기 저희가 와서 괜히 패가 되지 않나. 너무 맞아요. 재미없으면 안 되니까 또 라이브인데. 근데 빠삐용으로 나간 걱정을 친구들은 많이 다 그러면서 와. 주춤주춤하면서 다 들어. 빠삐용 친구들은 다 맞아요. 여기 와도 돼요? 막 맞아, 이러면서. 아까 진짜 심장이 아팠어요. 약간 저 악몽 꿨어요. 아유, 그렇게까지. 네. 근데 진짜 말을 진짜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완전 잘 이렇게 오므려 주셔가지고 진짜 대단하시다. 석중석. 그래서 저도 구독이로서 앞으로 채널 15야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뜸뜸도 감사합니다. 쑥쑥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우리 이쁜 후배 PD 작가 은진이랑 송하가 하는 우리 채널 뜬뜬과 쑥쑥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뜬뜬 쑥쑥 한 번 볼 때 채널 15에 3번씩 봐주시면 오늘 반가웠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